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할 내용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한 물건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 우리 대량 생산의 어떤 장점인 값싸게 고품질의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가공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 디자이너들,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양산 가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디자이너들이 이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사물의 형태, 우리가 이제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 환경은 대부분 다 공예가들이 하나하나씩 맞춤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격적인 장점과 품질에 있어서의 고품질의 제품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대량, 많이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현대산업의 생산 방식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대량 생산, 배치 생산, 잡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대량, 배치, 잡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배치 생산, 잡 생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량 생산은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소품종을 많이 생산을 하는 거고요. 배치 생산, 잡 생산은 이제 대량 생산과 달리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혼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다른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대량 생산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드 시스템을 먼저 얘기하자면, 포드 시스템이 대량 생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드 시스템은 헨리 포드가 마련한 시스템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거대한 전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 무거운 부품들을 이렇게 차체를 놓고서 이동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 부품들을 조립 생산하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동하면서 계속 이제 자동차의 차체는 이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조립을 하고, 이제 이 조립이 끝나면 옆에 이제 또 다른 일감이 있는 거죠. 다른 차체를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대량으로 뭔가 물건을 찍어내면 가격도 싸지고 그리고 누구나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금형입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틀로 찍어내기 위한 틀이에요. 금속으로 만든 형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이 금형입니다. 그래서 금형을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된 그런 부품들을 찍어낼 수 있어요. 전기, 전자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뿌리라고 하고, 금형을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이 바로 우리가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으로 아주 훌륭한 품질의 물건들을 손으로 만들면 1,000원, 2,000원으로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금형에 의한 어떤 가공 방법들을 오늘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대량 생산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장점은 뭐냐? 공정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숙련도 형성에 용이하다. 형성에 용이가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굉장히 싸게 일정한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또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장을 만약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1조 원의 전기차 공장을 세웠다. 근데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은 1조 원 이상의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 뭐 1억짜리 차를 10,000대 이상 팔아야죠. 그래서 그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공장은 이제 지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서 매몰 비용이 생겨나고, 매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미치더라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렇게 대규모의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춰놨는데 물건이 충분히 팔리지 않는 경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아주 야심차게 출시한 새 차가 결함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왜? 직원들 안 만들더라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이거 금형을 판 다음에는 하나를 만드나 10,000개를 만드나 가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000개 만들래 하나 만들래 금액은 똑같이 1,000,000원 내야 돼. 그러면 그러면 1,000,000원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본 수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형까지 파가지고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면 생산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최소 생산량 이상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놀리기 어려워서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 금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좀 됐는데 금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금형이란 뭐냐? 동일한 규격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찍어내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금속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부품을 호환이 쉽다. 만약에 나사 같은 부품들을 이렇게 썼을 때 같은 규격의 나사를 찾을 수 있으면 이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아니면은 마모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 똑같은 규격 나사 끼면 돼요. 그리고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그 규격을 충족시키면 표준 마크를 부여하고 그러면 이 회사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물건은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계,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금형의 장점은 뭐냐? 플라스틱 가공이나 양산에 특화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녹여서 이걸 찍어내기가 굉장히 좋다. 금형과 시스템이 구비됐다면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소 가보시면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이 많죠. 0.125mm 수준의 공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틀하고 실제 물건과의 어떤 크기 차이예요. 그리고 물건들 간에 그 차이가 있어야 이 조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차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물건에 대한 오차, 조립을 염두에 두고 그 크기의 차이를 살짝 두는 걸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0.125mm 수준의 공차를 가진 부품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매우 정밀하게 정확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요. 이 금형을 통해서 만들 경우에는 제품 규격이 동일해서 호환성이 있고 조립 생산이 쉽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형의 단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 형상마다 금형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초기 제작 비용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서 부담이 된다. 최소 생산량을 충족해야 된다.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정할 때 이렇게 살짝 크기를 키운다거나 이런 건 가능해요. 왜냐면 금형을 좀 더 깎아내면 되니까. 근데 크기를 줄이는 건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고 수정 시 막대한 금액이 요구돼서 금형을 다시 만든다면 보통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 조그만 부품 하나 만드는데도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들고 그거를 만약에 많이 수정해야 된다면 다시 만들게 되면 수천만 원의 금형을 파는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가공 방법이다. 개당 단가는 싸지만 금형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금형의 종류는 크게 프레스 금형과 플라스틱 금형, 그러니까 금속 금형과 플라스틱 금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기형, 구부리형, 조리개형, 압축형 등으로 분류되며 재료인 강판, 비철 금속 등을 가공해서 자동차, 가전, 자파 등 다양한 부품을 다방면에 걸친 부품 제조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요.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속으로 아주 튼튼한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 프레스 금형은 굉장히 비용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금형은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어렸을 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으로 어떤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거 조립식 장난감 만들 때 아마 뜯으면은 박스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런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플라스틱을 용융 상태로 녹인 그 줄기가 이제 지나가는 통로까지 다 이렇게 안 떼고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용자가 직접 떼서 쓰라고 나오는 건데 이런 형상을 남겨놓은 이거는 이제 사출 성형의 형상 흔적인데요. 이런 거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압축 성형, 이송, 취입, 진공 성형 등 각종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방법이고요. 자동차라든지 자파, 가전 제품들 대부분 다 이 방법으로 외형이라든지 부품들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재료는 열가속성 수지와 열경합성 등을 사용해서 플라스틱 금형하고요. 프레스 금형은 대부분 금속판과 비금속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다이캐스팅, 주조, 단조, 고무금형 등등의 금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나 알루미늄, 주석, 납 등은 다이캐스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은 금속인데 정밀하게 이렇게 찍어낸 금형을 다이캐스팅 금형이라고 하는데요. 금형에다가 뜨거운 열로 그 쇠를 녹여서 이제 그거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캐스팅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이나 치수 점유도가 높게 요구되는 부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CD 플레이어 같은 껍데기를 다이캐스팅으로 만들면 좀 더 고급 그 금속 질감을 내기 때문에 다이캐스팅을 이용을 하고요. 주조는 그냥 금속재 주형에다가 중력을 이용해서 용탕을 주입해서 이제 이렇게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방법인데, 요 주조 금형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그 엔드 게임인가요? 그 마블 게임에서 그 토르가 새로운 망치를 만드는데 어느 별에 가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나와요. 아마 삽입 영상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건데, 냉각 속도가 빨라서 생산성이 높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조 금형은 이거는 금속을 이렇게 달궈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냉각도는 가열한 상태에서 해머나 프레스 등으로 충격이나 압력을 가해서 때려가지고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금형이 단조 금형인데, 옛날에는 이제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다가 쇠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칼을 만들거나, 왜 일본 또 막 이런 거 우리나라의 대장간에서 막 두들겨가지고 왜 뜨거운 불에다가 놓고 막 두들겨서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단조 금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조 금형, 우리가 이제 산업 생산에 대량 생산의 단조 금형은 그 단조 금형 기계에다가 넣고 이제 때려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금형 같은 경우에는 금형에 넣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고무 제품을 성형하는 금형으로 플라스틱 압축 성형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요거는 이제 팍 찍어내는 방법이 더 들어가서 이제 쇳물을 넣은 다음에 찍어내는 방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말 야금, 이거는 뭐냐면 금속 분말을 이용해서 금속을 녹여 만든 것처럼 형태를 갖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속 분말을 가열 결합해서 완제품 만드는 금형이고요. 유리 금형 같은 경우에는 유리 원료를 금형에다 넣고 이제 찍어내는 방법이죠. 공기의 압력으로 유리를 부풀게 해서 성형하는 가공법인데,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틀이 있고 이렇게 유리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긴 풍선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 틀에다 대고 후 불면은 유리가 바깥쪽 틀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리 금형,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블로우 몰딩하고 비슷해요. 이거를 플라스틱에 적용한 게 블로우 몰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업 금형은 요업 분말을 이용해서 이 도자기의 그 틀에다가 넣고서 이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에는 이제 금속을 주로 이제 가공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속판과 비금속 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이캐스팅이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이제 쇳물을 금속에, 그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에 이제 금속을 녹여서 좀 더 강한 금속, 예를 들면 알루미늄을 녹여서 철에다가 넣고선 이제 강한 압력을 줘서 이 틀의 모양대로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해내는 게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면, 주조는 그냥 쇳물을 붓고 만드는 거, 단조는 두드려서 강한 힘으로 큰 거 만들 때, 뭐 자동차 하체 부품이나 이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것을 이제 할 때 단조를 하고, 고무 금형 같은 경우는 고무나 실리콘을 만들 때 쓰는 금형이고, 분말 야금 같은 경우에는 가루를 강한 열로 녹여가지고 가루 재료를 넣은 다음에 강한 열로, 이렇게 강한 압력과 열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서, 이게 이제 공구라든지 절삭기계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유리나 요업을 만들 때는 유리금형, 요업금형, 요업 같은 경우 요업 분말을 이용하고, 유리 같은 경우는 실리콘, 그 유리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분말을 이용해서 이제 고열로 가공을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의 금속과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방법 두 가지의 어떤 군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놓고 보자면,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레스 금형이라고 하는 금속과 비금속을 판을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느리고 구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성형이라든지 압축, 이런 방법들로 이제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과요. 플라스틱 금형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사출부터 시작해서 압축, 이송, 블로우 성형, 진공, 발포 성형,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 압출이
압축과 압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성형 재료가 이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사출은 열 가소성, 그러니까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열을 가했다가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는 열 가소성 사출, 그리고 압축 성형은 열 경화성. 이제 열 경화성은 한번 열을 가했다가 다시 열을 가하면 녹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후라이팬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이 닿아도 녹지 않죠? 그래서 한번 열을 가해서 경화가 되면 다시 녹지 않는 그런 압축 성형 방법이 있고요. 이송 열 경화성에서 사용되고, 압출 열 가소성, 블로우 성형 열 가소성 수지 필름, 진공 열 가소성 수지 필름, 발포 성형 열 가소성 수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플라스틱 금형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사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